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흔의 당신이 소개팅에서 폭망하는 이유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중반을 넘어서 소개팅을 해보셨나요? 마흔이 넘어가면 점점 소개팅이 줄어들 거예요. 어렵게 소개팅을 받아도요, 언제나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하는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마흔의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소개팅에서도 폭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개팅에서 폭망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솔루션이 나오죠. 일단 소개팅을 주선을 하잖아요. 그럼 주선하는 사람이 서로의 스타일이나 성격, 취향 등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하지만 주선자들의 생각과 달리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물론 소개팅을 통해서 커플이 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소개팅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커플의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팅 앱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 맞춤 소개를 해주는데도 그 소개팅을 통한 커플 탄생의 확률이 왜 적은 걸까요? 소개팅을 주선하면 아마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실 거예요. 기대감이 가득 찬 목소리로, 야, 그 친구가 장나라 닮았다며? 정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네, 조금요. 속으로. 네, 조금요.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면 장나라하고 닮았죠. 아주 조금. 또 다른 쪽에서는 정말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누구누구 오빠 탁재훈 닮았다며? 목소리도 탁재훈이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주선자한테. 그러면 주선자는 네, 조금요. 탁재훈이랑 말투는 닮았죠. 하지만 얼굴은 안 닮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전화통화를 먼저 하게 되니 당연히 상대방의 외모가 무척 궁금했을 거고, 혹은 전화통화를 아니더라도 카톡을 하다 보니 상대방의 외모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 끝에 닮은 연예인을 물으면 조금이라도 닮은 연예인의 이름을 답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연예인처럼 생기지 않잖아요, 다들. 그래서 누구를 닮았다는 것을 정말 닮아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칭찬으로 하고, 그리고 그 칭찬을 듣고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하고 닮았다라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그 외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만 안겨줄 뿐이에요. 우려했던 것 같이 너무 부푼 기대감을 갖고 만난 나머지 전화통화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카톡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고 호감이 좋았는데 만나자마자 실망감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전형적인 거부사를 말을 하죠. 이런 경우처럼 본인들 스스로 자신을 잘못 소개해서 소개팅이 끝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선자들의 과대 포장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선자 입장에서는요, 서로한테 호감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장점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좀 더 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죠. 전지현 닮았어,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이런 말에는 속으로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머리 스타일이 좀 전지현 닮았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얼굴은 좀 뜯어보면 닮았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성격이 끝내주지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술 안 먹으면 성격이 좋지, 만났을 때 술만 안 먹으면 괜찮으니까, 뭐 이런 느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해 곧 교수로 발령 날걸? 언젠가는 될 거야, 뭐 점점점, 이게 있는 거죠. 집안 되게 좋아, 식구들도 좋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속에 점점점은 어머니 성격이 보통 아닌 것만 빼면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주선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호감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런 말들은 소개팅을 받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그리고 기대감만큼 실망감이 크게 할 뿐이에요. 이렇게 보태어진 말들이 정말 막 부풀려지게 되면 그냥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만나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소개팅을 받는 사람은 혼자 부푼 기대를 막 안고 혼자 상상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이렇게 나가지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소개팅 다 해보셨잖아요. 소개팅 자리에서 연예인급 외모에 첫눈에 반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거의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하지만 그것처럼 쉬운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또 실망을 준비하고 있게 되는 거죠. 소개팅은요,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책에서는 내 마음대로 주인공의 얼굴이나 상황과 장면을 막 묘사해서 상상을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상력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즉 소개팅에서 폭망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상상에 의한 기대
기대감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소개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것을 세뇌를 해야 됩니다. 소개팅을 주선하는 주선자도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세요. 그냥 친구로 만나봐. 만나서 괜찮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지인으로, 아는 오빠로, 아는 동생으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만나. 기대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먹고 하는 소개팅에 엄청 어리고 예쁜 여자가 나오지도 않고요. 엄청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절대 소개팅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외모에서 나이에서 소개팅이 실패한 나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그래서 30 중반만 넘어도요, 소개팅에 안 들어올 거고요. 40이 넘어서 연애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건 모임에서 만나는 거지 소개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보다는 모임을 나가라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을 빨리 인지하고 상대방에게서 다른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소개팅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어리고 예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다른 매력이 발견된다면 다행히 소개팅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대가 많잖아요. 그런 실망도 많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소개팅에서 지인으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개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